안녕하세요. 서동현과 함께하는 클래식 모하니 남예종 교수편입니다. 저는 남예종 예술실용전문학교 총괄교수 서동현입니다. 오늘 모신 교수님은 클래식 계열의 작곡을 하고 계시는 정성엽 교수님이십니다. 네, 인사드리겠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교수님 소개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저는 현재 남예종 실용예술전문학교에서 네. 작곡을 가르치고 있는 정성엽이라고 합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우리 정성엽 교수님은요, 또 같은 학교의 후배이시기도 해서 그리고 또 우리 남예종 학교에서는 예술원이 또 엔터 쪽에 있습니다. 근데 그쪽에서 또 학생을 아주 열심히 가르치셔서 지금 후학 양성에 또 심혈을 기울이시고 계시는데 네, 너무 멋진 교수님이세요. 이 교수님의 학력은 제가 링크를 걸어 놓겠으니 꼭 한번 확인해 보시고 또 영상도 많은 영상이 있으십니다. 그래서 작곡 활동하시는 많은 영상들 링크 걸어 놓겠습니다. 꼭 한번 보셔서 또 아주 주옥 같은 곡들을 꼭 감상하셨으면 합니다. 저 교수님께는 어떻게 작곡하게 되셨는지 일단 궁금합니다. 제가 사실은 이제 작곡을 하게 된 거는 어렸을 때부터 사실 음악적인 그런 감수성이 좀 있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굉장히 좀 좋아하고 굉장히 좀 남들하고는 좀 다른 감수성이 있다라는 거를 어렸을 때부터 알았는데, 그런 외로움, 일종의 외로움과 그런 나만의 세계를 이해해 줄 수 있는 친구가 바로 음악이다라고 생각을 해서 음악을 굉장히 좋아했었는데, 집안에서는 사실 굉장히 반대를 많이 했어요. 그래서 이제 음악을 전공하지는 못하고 그냥 공부를 해라. 그래서 이제 공부를 해서 대학을 갔다가 마지막에 이제 제가 이제 다시 제 인생을 한번 죽기 전에 내가 좋아하는 거 한번 해보자 하고 우연한 기회에 한번 시험을 봤는데 덜커덩 돼서 예, 그래서 이제 작곡을 그다음부터 제 인생으로 삼고 열심히 이제 아직까지 잘 견디면서 음악을 사랑하면서 지내고 있습니다. 조금 그러면은 왜 보통 클래식은 하도 그냥 말씀하신 것처럼 어렸을 때 하는 대부분의 사람들이 그렇게 하니까 아마 그렇게 늦게 꿈을 이루신 것만큼 그 열정은 또 남다르시죠? 어떠신가요? 아무래도 이제 좀 늦었으니까 네. 좀 따라잡아야 된다라는 생각도 좀 있었고 그리고 이렇게 점점 이제 세월이 지나고 시간이 흐르다 보니까 결국에는 이게 제가 평생 할 건데 너무 그렇게 급하게 마음을 먹지 않아도 되겠다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어차피 잠깐 반짝하고 사라질 그런 분야가 아니고 이것은 진짜 된장이나 혹은 뭐 와인이나 치즈처럼 오랜 시간을 숙성이 되다 보면 그 숙성한 것에서 풍겨 나오는 그 고유의 향기와 맛이 있듯이 그리고 그것이 우리를 감동시키듯이 미각과 후각을 통해서 그래서 이런 음악이라는 것도 오랫동안 저희가 혼자서 공부를 하고 또는 같은 뭐 동료들하고 연구를 하고 많은 대화를 통해서 자신만의 어떤 음악 세계를 구축을 해 나간다면 그런 많은 외로웠던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의 그 어떤 음악 세계도 굉장히 농익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너무 좋은 말씀 해주셨는데요. 저는 좀 지금 이렇게 특별한 이력을 가지신 선생님을 뵈면 오히려 그랬기 때문에 지금 이제는 세월이 흐를수록 훨씬 더 아주 강력한 무기를 지니신 그런 음악인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면 어떤 부분이
그렇게 골방에 앉아서 저 같은 경우는 어렸을 때부터 골방에서 공부를 한 케이스인데 굉장히 이게 편협하거든요. 사실. 네. 나이가 들면서 그걸 더 느껴요. 이제서 여러 세상을 보면서 경험하는 것과 또 교수님처럼 어렸을 때 이미 넓은 세상을 들어가셨다가 또 음악이라는 깊이의 세계로 들어온 이러한 공부를 하신 경험을 조금 어떻게 다른지 교수님의 속이 궁금해요. 사실은 이제 제가 굉장히 조금 운이 좋았던 것 중에 하나가, 이제 교회에서 그 대학교 1학년 때부터 한 12년 정도까지 12년간 제가 그 실내악을 같이 했었어요. 근데 저만 빼놓고 다 이제 전공하는 친구들, 기악을 전공하는 친구들. 근데 이제 처음에 유일한 아마추어라는 이유로 굉장히 조금 괄시와 무시를 좀 당했던 것 같아요. 이를테면 제가 맨 먼저 왔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앞자리를 못 앉게 한다든가, 예, 맨 뒷자리 가서 그냥 소리만 내라, 뭐 이렇게 한다든가 아니면, 뭐 남들 그 전공 혹은 선생님들 이렇게 얘기를 할 때 저는 끼어들지도 못하게 한다든가. 그래서 아마 그 시절부터 굉장히 조금 그런 무시와 갈시를 받았었는데, 지금 와서 생각해 보면 그렇습니다만은, 그런데 그러한 시절들이 저를 굉장히 단단하게 만들어준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가 기분 나쁘다고 그냥 그만뒀었으면 아마 제가 그런 결정을 하지도 못했겠죠. 그런데 그냥 너무 좋았기 때문에,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 그러든지 말든지 그냥 뭐 좀 견디고 참고, 아유 그래도 그냥 내가 좋아하는 거 계속 하자 하고 했더니 어느 순간부터 또 그들의 마음에 제가 들어가 있었고, 그리고 어느덧 같이 음악을 만들어내는 동료로 이제 성장하게 됐고, 그리고 그런 12년이라고 하는 그런 세월들이 오늘날 저를 만들어준 아주 튼튼한 버팀목이 되지 않았나, 그런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러한 오랜 기간 동안에 이제 제가 그러면 한번 작곡을 해봐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했고, 공부를 막상 하고 작품을 쓰다 보니까 정말 잘했구나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게 내가 이렇게 하려고 그 시간들을 돌아서 왔구나라는 생각도 좀 들고, 그래서 참 잘한 결정이었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차피 인생이라는 거 한 번 사는 건데, 원하는 거 정말 한번 하고 나는 가는구나 라는 생각에 오늘도 굉장히 조금 행복한 만족스러운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교수님과 비슷한 지금 고민을 하는 네, 10대, 20대 뭐 그런, 그러니까 음악도에 이제 나중에 뒤를 잇는 그런 분들에게 뭐 해주고 싶은 말씀 아니면 용기 주실 수 있는 말씀 어떤 게 있을까요? 사실은 제가 학교에서 이제 남예종 말고 또 다른 학교를 중간을 하면서 또 많은 다른 전공을 하는 친구들이 많이 들어와요. 그러니까 아마 제 얘기를 들은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그런 탁과 전공하는 학생들도 많이 들어오는데, 그런 학생들이 많이 물어보기도 합니다. 더군다나 뭐 교수님 너무 잘 아시겠지만 요즘이 또 요즘 세대에 굉장히 작곡이라고 하는 그런 분야가 떠오르는 핫한 그런 분야고, 그래서 많은 이제 이미 다른 전공을 하고 있는 학생들도 작곡에 굉장히 관심을 많이 가지고 있는데, 그러한 학생들에게 제가 하는 얘기는 너네들이 정말로 좋아하게 되면 언젠가는 그 자리에 네가 가 있을 거다. 결국 중요한 거는 정말 그것을 얼마만큼 좋아하느냐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아마추어만큼 좋아하면 아마추어로 남는 것이고, 아마추어 이상으로 내가 이거 없으면 안 되겠다. 내가 이것을 내 인생으로 만들어야 되겠다. 나의 인생에는 음악이 꼭 있어야 되고 내 인생을 음악으로 만들어야 되겠다라고 하면 그렇게 되는 것이고, 결국에 정답은 그들 본인이 다 알고 있는 것 같아요. 이미.
예, 그래서 그걸 나한테 물어보지 말고 너네들한테 물어봐라. 정말로 좋아한다면 너네들이 알 것이고, 그리고 너네들한테 물어봐. 네 가슴이 무엇을 원하는지. 그럼 결국에 10년, 20년 후에는 그 자리에 가 있을 것이다. 그런 얘기를 하고 있죠. 너무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정성혁 교수님은 작곡에서 또 다른 많은 악기들, 몇 가지 악기들을 하시는 걸 제가 또 직접 봤어요. 근데 작곡에는 그런 게 꼭 필요한가요? 그리고 그거는 어떻게 연말을 해야 할까요? 작곡하는 작곡 학도들이라면. 그 작곡을 하는 데 있어서 악기의 생리와 악기의 특성을 아는 건 굉장히 중요한 일이에요. 그리고 곡을 쓰고 작품을 쓰는데 굉장히 많은 도움이 됩니다. 그런데 꼭 득이 있으면 실이 있듯이 악기의 생리와 악기의 기교 그리고 특성을 잘 안다라고 하는 것은 굉장한 득임에 틀림이 없는데, 반면에 실은 무엇이냐 하면 자기가 아는 기술만 쓰려고 해요. 그래서 그 한계를 넘기가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이거는 아무래도 좀 안 될 것 같은데, 이건 조금 힘들 것 같은데 라고 생각하는 경향이 있는데, 사실 작곡, 그야말로 곡을 쓴다라고 하는 것은 계속 새로운 분야 혹은 새로운 기교, 남들이 걷지 않았던 분야를 뛰어넘는 그런 모험심이 있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런 챌린저 정신이 굉장히 뒷받침되는 것이 작곡자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모랄인데, 저 같은 경우는 그렇습니다. 다른 분들은 뭐 그렇지 않은 분들이 굉장히 많겠지만, 저 같은 경우는 제가 아는 것만 자꾸 쓰려고 하고, 이렇게 그 새로운 도전이나 모험을 잘 하지 않고 싶어 하는 그런 경향이 좀 있어서. 겸손이십니다. 아니에요. 정말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좀 그런 것들에게는 제가 뛰어넘어야 할 그런 산이 아닐까. 그래서 저에게는 아직까지는 좀 실로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겸손하시고, 건반, 또 현, 아주 출중하게 잘하고 계십니다. 네. 그러면 이제 그 작곡 활동 중에서 굉장히 좀 남다른 분야에 애정을 가지시고 지금 이렇게 전진하시는 것 같은데, 그거에 대해서 조금 말씀해 주세요. 영화 쪽도 또 어떻게 하신다는 얘기 또 제가 또 영상도 봤고요. 네네. 네. 그래서 지금 제가 이제 영화 음악에 관련된 그런 강의를 일반인들 대상으로 한 지가 벌써 한 8년 됐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제 매주 한 편씩 새로운 영화를 만나게 되고, 그렇게 많은 영화를 보면서 아무래도 제 직업이 작곡이다 보니 음악에 자연스럽게 관심을 가질 수밖에 없고, 그리고 어느덧 그렇게 지내다 보니 제 음악 스타일도 굉장히 영화 음악 스타일로 변해 있더라고요.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건 뭐냐면, 이 영화 음악이라고 하는 분야는 굉장히 재밌어요. 영화라고 하는 것이 하나의 짧은 스토리고, 짧게는 1시간 반, 보통 많은 영화들이, 그리고 요즘 영화 트렌드로 보면 뭐 길게는 2시간 반, 혹은 그 중간이 2시간 10분 정도 되는 그런 영화들이 많은데, 그러면 대략적으로 2시간이라고 본다면 그 2시간 안에 하나의 스토리를 함축시키고 응집해서 하나의 스토리텔링을 만들어야 되는 건데, 그렇게 하나의 영화를 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의 스토리를 만나는 거고, 하나의 인생을 만나는 거고, 하나의 또 책을 만나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스토리텔링에 걸맞는, 어울리는 그런 음악을 만들려면 굉장히 많은 고민을 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저도 곡을 쓸 때 그러면 하나의 스토리를 생각을 하고, 하나의 어떤 이야기를 생각을 하고, 어떤 이야기를 만들까, 어떤 이야기를 요번에는 만들어야 사람들에게 임팩트를 줄 수가 있을까라는 고민을 좀 많이 하게 되죠. 그래서 그런 식으로 작곡을 좀 많이 하고 있습니다, 요즘에. 와, 그렇군요. 종합예술인 영화 그렇죠. 안에 예.
예, 그 음악이 들어간다는 게 그게 아주 대단한 일이군요. 작업이군요. 그러니까 많은 영화들 중에서 이제 네. 찰리 채플린 같은 영화들 처음 작품들 같은 무성 영화잖아요. 그래서 음악이 없었던 그런 영화들도 많고 또 많은 흑백 영화들 중에서도 음악이 안 들어간 영화들이 있는데 음악이 안 들어간 영화 같은 경우는 그 나름대로 또 매력이 있지만 또 그런 영화와 또 음악이 들어간 영화를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 음악의 역할이라고 하는 것들이 얼만큼 중요한지 아마 여러분들께서 느끼실 수 있으실 거예요. 그래서 그러한 중요한 역할을 하고 있다라는 점에서 굉장히 자부심을 좀 느끼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재는 뭐 많은 영화 작품에 제가 작곡을 하고 있는 입장은 아니지만 한 발짝 떨어져서 그런 영화들과 영화 음악들을 이제 객관적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입장에 서서 요런 것은 이렇게 썼기 때문에 나도 한번 비슷하게 흉내를 내보고 혹은 이러한 동기들을 가지고 나는 나만의 색깔로 한번 입혀보는 것은 어떨까라는 마음가짐으로 작품을 쓰고 있습니다. 제가 이 시간을 통해서 정성욱 교수님을 막 알아가는 시간이 되는 것 같아요. 우리 남리종에는 또 연기 계열이 있잖아요. 네네. 네, 연기 계열 학생들은 진짜 음악에 대해서 정말 심각하게 고민하고 어떠한 음악을 내 영화에 아니면 요번에도 AOS라는 그 졸업 연주하는 그러니까 졸업 작품, 공연 작품을 만드는 그 거에서 굉장히 아이들이 그 연주를 같이 콜라보 하는 거에 대해서 굉장히 심혈을 기울이는 거를 봤어요. 네, 아마 그런 거를 지금 제가 짧은 그 얕은 지식으로나마 네, 그런 말씀을 하신다는 거를 지금 이해할 수가 있겠는데요. 지금 말씀하신 것 중에서 또 여러 가지 사진, 영상을 또 준비를 하셨습니다. 한번 보면서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 사진 영상은 네, 영상이 떴습니다. 어떤 영상인가요? 저거는 이제 그 21세기 악회라고 그래서 연세대학교 출신들이 주축이 된 연세대학교 라고 하는 그 학교의 출신들이 이제 주축이 된 그런 그렇군요. 악회인데 네. 그렇다고 해서 연세대학교 출신만 있는 건 아니고요. 네. 요즘에는 뭐 많은 선생님들이 같이 활동을 하고 있는 그런 현대음악을 지향하고 있는 그런 단체인데 네. 거기에서 이제 발표된 그런 작품입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편성은 네. 피아노 한 대 그리고 바이올린 두 대로 된 오마주 오전 데세데라고 하는 그런 작품인데 해석하면 뭔가요? 죽은 젊은 영혼들을 위한 추모가 되겠죠. 그런데 저게 뭐 잘 아시겠지만 2014년도에 이제 완성이 된 작품이고 발표도 2014년에 됐는데 뭐 잘 아시겠지만 2014년에 우리나라에 굉장히 큰 사고가 있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그 지금도 세월호라고 하는 그런 것들이 계속 화제가 되는데 그때 이제 세월호가 사고가 나고 난 다음에 얼마 있다가 저 작품이 완성이 됐어요. 사실은 저 작품을 이제 처음에 딱 쓸 때는 다른 주제를 가지고 작품을 썼다가 세월호가 사고가 생기면서 중간에 방향이 바뀌었죠. 제목도 바뀌고 그래서 이제 그 추모곡이 되게 된 거죠. 근데 이제 저 작품이 굉장히 많은 연주자분들이 좋아하셔가지고 저 작품을 굉장히 많이 연주를 했어요. 한 8번 정도 연주를 한 것 같습니다. 링크를 꼭 걸어놓겠습니다. 네, 그러면 여기서 잠깐 사진 보시기 전에 아마 우리 정성유 교수님은 한국에서 공부하시고 또 프랑스에 가셔서 오래 계셨고 네, 거기서 또 굉장히 아주 대단히 열심히 공부한 또 그러한 업적을 남기셨는데 그 얘기를 좀 잠깐 해주세요. 예. 네. 프랑스라고 하는 나라는 굉장히 매력적인 나라고, 그 다음에, 너무나도 좋은 것들이 많고, 그리고 매력적인 것들이 많은데,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절대적으로 제 개인적인 생각인데,
그들이 가지고 있는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유산과 그런 자산들이 많은데 마케팅이 조금 약해요. 그래서 우리가 잘 모르고 있습니다. 모르는 것들이 굉장히 많아서 가보니까 그렇더라고요. 그래서 막상 언어도 그렇고 언어가 굉장히 어렵거든요. 언어를 공부하는데 굉장히 조금 많이 힘들었었고 그리고 또 언어를 배우면서도 그 어려운 언어를 배우면서도 굉장히 또 깨닫는 것들 많았고 그리고 또 하나씩 알아가면서 굉장히 재미있는 것들도 많이 습득을 했고 그리고 마침내 이제 어느 정도 좀 이제 능숙하게 할 때쯤 되니까 이제 한국으로 오게 되더라고요. 그런데 정말 중요했던 거는 뭐냐면은 그 프랑스에서 공부하는 음악 하시는 분들이 별로 안 계세요. 특히 작곡은 정말로 독일이나 미국에 비하면 굉장히 수적으로 적습니다. 그 이유는 뭐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언어적인 것도 그렇고 그리고 아까 전에도 잠깐 말씀을 드렸지만 마케팅적인 거 그러니까 프랑스 유학 특히 음악 쪽으로 저희가 잘 접할 수 있는 그런 정보들이 굉장히 미비했어요. 네. 없습니다 거의. 맞아요. 그리고 또 하나 중요한 건 뭐냐면 공부를 끝까지 마치는 게 굉장히 힘들어요. 굉장히 힘들어서 중간에 굉장히 많은 학생들이 탈락을 합니다. 포기하고 돌아가거나 아니면 다른 나라로 가거나 그래서 그런데 저 같은 경우는 이제 굉장히 운 좋게 잘 공부를 끝까지 마쳤고 또 동시에 이제 마침과 동시에 또 라디오 프랑스라고 하는 굉장히 좋은 회사에서 정명훈 선생님이 계셨을 때 또 거기서 잠깐 일을 했었고 그래서 굉장히 수준 높은 좋은 퀄리티의 음악을 많이 접했었죠. 예. 이게 왜 중요하냐면요. 음악은 곧 문화거든요. 문화 안에서 다 그 안에서 움직여지는 것들이라 정말 그냥 한 섬에서 나 혼자 열심히 한다고 되는 게 아닌 거가 바로 음악이고 문화인 그런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네, 또 우리가 또 정승 교수님의 제자와 함께 나와서 작곡에 대해서 또 정승 교수님을 한번 제가 야곱야곱 파보겠습니다. 오늘은 지금 저희가 준비한 사진 몇 가지 보고 네, 진행하는 걸로 하겠습니다. 네. 네, 한번 설명해 주세요. 저 포스터는 네. 올해 그러니까 작년이죠. 2019년에 10월에 그 서울의 안동교회라고 하는 곳에서 열렸던 그런 파리 에콜 노르말 음악원 동문음악회입니다. 그래서 그 파리에 있는 에콜 노르말이라고 하는 그런 학교 출신 선생님들이 모여가지고 같이 동문음악회를 해서 그런 굉장히 좋은 시간을 보냈었는데요. 그거에 관련된 포스터입니다. 네, 다음 사진은요. 저것은 이제 제목에서도 보시면 아시겠지만 클래식으로 만나는 영화음악이라고 하는 타이틀의 음악회인데요. 협성대학교의 박성미 교수님이라고 계세요. 피아니스트. 네. 그래서 그 교수님이 스카보로 페어라고 하는 그런 사이먼 앤 가펑클 그 작품을 가지고 한번 재밌게 만들어 보면 어떻겠냐라고 제안을 주셔가지고 제가 그것을 이제 2대 피아노로 편곡을 해서 그 교수님에게 이제 헌정을 한 작품입니다. 그래서 영화음악을 그러니까 영화음악 시리즈죠. 영화음악 시리즈로만 모아가지고 부산에서 부산 이제 영화의 전당에서 열렸던 그런 영화음악 포스터입니다. 제가 좀 연주해도 될까요? 예, 교수님 연주하십시오. 그리고 감사합니다. 투피아노뿐만이 아니라 원피아노 포핸즈로도 이제 편곡을 해서 네. 그렇게 발표를 했었습니다. 네.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저것은 이제 2019년 7월 27일 날 예술의 전당 리사이틀 홀에서 열린 노버스 트리오라고 하는 그런 연주회 포스터인데요. 따끈따끈 연주회인데요. 예. 그런데 이제 그 차이콥스키 사계 중에서 예, 6월이라고 하는 그런 작품이 있잖아요. 너무 아름답죠. 네. 그것을 제가 이제 피아노 트리오로 편곡을 해가지고 이제
편곡한 작품을 이제 박성미 교수님께서 역시 네. 연주를 한 작품입니다. 트리오로. 네. 그런데 저 작품을 편곡을 했을 때 제가 느꼈던 거는 네. 차이콥스키가 정말 너무나도 훌륭한 작곡가라는 것을 다시 한번 좀 느꼈습니다. 편곡을 하다 보면 네. 그 작품의 텍스트에 대해서 굉장히 분석을 많이 하게 되거든요. 분석만 거의 만약에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주어지면 저 같은 경우는 분석하는데 한 4일 정도 시간이 걸려요. 근데 분석을 하다 보면 이게 굉장히 어느 정도 가치의 작품이다라는 것을 저희는 좀 판단할 수 있게 되는데 정말 그 차이콥스키의 저 작품은 정말 편곡을 하면서 감탄을 계속했던 것 같아요. 너무나도 훌륭한 작품이구나. 그래서 편곡하는 내내 너무나도 행복하고 즐거웠던 좋은 기억이 있습니다. 저는 듣는 것만 해도 행복해요. 와, 얼마나 행복하셨을까요? 네, 굉장히 행복하게 편곡을 했습니다. 와, 다음 사진은요? 저 포스터는 이제 영화음악 특강이라고 그래가지고 한 대학교에서 이제 영화음악에 관련된 그런 특강을 한 적이 있었는데 시네마 천국을 중심으로라고 하는 부제가 있습니다. 그래서 영화음악을 어떻게 하면 이제 더 잘 쓸 수 있나라는 그런 설명과 더불어 맨 마지막에 영화음악이었던 그 시네마 천국의 한 장면, 한 3분 정도 되는 장면을 소리를 다 죽이고 원래 삽입되어 있던 OST를 죽이고 제가 새롭게 작곡을 해서 그 시네마 천국의 모티브만 가지고 새롭게 작곡을 해서 그 영상에다가 라이브로 연주를 한 그런 특강 시간이었고 굉장히 반응은 좋았어요. 기획력이 대단하신데요. 그리고 와. 그 영상에 또 재밌었던 게 그 시네마 천국의 모티브인데 주제는 주제 즉 모티브는 시네마 천국의 멜로디였지만 소재는 국악적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모티브에다가 국악적 소재를 이용해서 작품을 만들고 거기에 시네마 천국 영상까지 입히게 되니까 굉장히 색다른 또 다른 하나의 작품이 탄생한 것 같아서 굉장히 그 반응은 좋았었던 것 같습니다. 와, 이렇게 해서 총 이제 네, 마지막이네요. 마지막 사진이 떴는데요. 네, 저 책은 이제 엉토니 지하라고 그래서 세계에 현재 살아계신 그런 작곡자이자 오케스트레이션, 그러니까 즉 관현악법에 있어서 세계 최고의 그 대가이신 선생님이 계세요. 네. 프랑스 선생님이신데 앙토니 지하 선생님이 이제 제가 프랑스 학교를 졸업할 때 저에게 굉장히 좋은 점수를 주셨었고 그래서 그 선생님이 출판했던 프랑스 책인 드뷔시의 음악적 언어 분석이라고 하는 원래 그 책을 프랑스어로는 르 랑가지 뮤지컬 드 드뷔시라고 하는 거고요. 그 책을 우리나라 말로 번역을 해서 출판을 2017년에 했습니다. 와, 이제 이렇게 프랑스에서 마지막 공부 학위를 따실 때 만장일치로 네, 통과가 되신 네, 그런 한국인으로는 최초라고 하십니다. 네, 굉장히 훌륭하신 이러한 작곡가 선생님 모시게 돼서 너무 영광이고 잠깐 광고를 하자면 저희가 한국외국어대학교라고 동대문구에 같이 있는 그런 학교죠. 네네. 그 학교에서 우리 학교와 협약식을 맺었고 이제 매일매일 거기서 공연이 이루어집니다. 그래서 저는 꼭 정성엽 교수님과 또 이렇게 콜라보되는 영화라는 종합예술과 또 우리 음악과 무용과 또 음악 쪽에서도 실용음악, 클래식, 국악까지도 한꺼번에 해서 정성엽 교수님께 맡기면 하나의 아주 훌륭한 기획이 되어서 어떠한 공연이 자리 잡을 수 있다라는 지금 생각이 스쳤거든요. 네, 꼭 함께 해주시기를 희망하고 그리고 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꼭 그 공연에 오셔서 함께 이 행복함을 같이 나누시기를 네, 바랍니다. 네, 오늘 긴 시간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